네, 오늘은 노무라 증권이 환율이 1,500원까지도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된 얘기인지 한번 알아볼 겁니다. 짧게만 정치적인 상황을 업데이트를 해보자면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있었고 12월 4일날 바로 비상계엄이 해제가 됐었죠. 그리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하고자 했으나 실패를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좀 정치적인 불안정성, 그러니까 도대체 대한민국의 지금 대표자가 누구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정치적 불안정성이 계속 높아지고 불안정한 상황이 연장되면서 경제에는 악영향을 주고 있고, 이런 사이에서 이제 해외 증권사들이나 해외 투자은행들이 한국과 관련된 부정적인 레포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중에 하나고요. 어쨌든 강했던 건 바로 노무라 증권이었는데, 노무라 증권이 이번에 상반기 외환 투자 전략 아이디어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환율, 그러니까 달러 원 환율이죠. 달러 원 환율을 롱을 해라, 그러니까 달러에 베팅해라, 원화에는 숏 베팅하고 달러화에는 롱 베팅을 해라 라는 그런 트레이드를 제안을 하면서 그 목표 가격으로 1,500원을 달았습니다. 환율이 현재 이제 1,42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1,500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노무라 증권의 생각은 달러는 상승에 베팅해야 되고 위안화랑 원화를 숏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컨빅션, 그러니까 얼마나 확신이 있냐라는 관점에서는 노무라 증권은 1과 5 사이에서 4라는 상당히 강한 확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5월 말까지 1,500원을 타겟으로 매매를 하면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어떤 논거들이 있는지 좀 보면, 첫 번째는 바로 대외 환경 변화를 얘기를 했어요. 특히나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트럼프는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세의 가장 큰 타겟이 될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고, 그런데 한국은 중국이랑 교역을 많이 하고 또 금융적인 의존도도 있다 보니까 여기서 중국이 얻어맞을 건데, 중국이 약해지면 중국 위안화 약해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약세 압력을 받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 대응 여력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외환보유고를 많이 썼고, 이 외환보유고가 원화 약세를 억제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한 금액을 이번 계엄 사건 때 어느 정도 썼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많이 사용했을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많이 쓰겠죠.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추이를 보면은 2021년부터 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올해는 11월까지는 그렇게 많이 줄어들진 않았는데 12월 데이터를 보면 아마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적정 외환보유고 수준이라는 게 사실 정해진 건 없죠. 다만 이제 IMF가 갖고 있는 어느 정도 권고량이 있는데, 이거 기준으로도 이제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좀 부족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많은 걱정을 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환율이 1,400원 돌파 이후에 정책 당국의 관점이 변화했다라는 점도 꼽았는데요. 한국의 기획재정부 장관은 환율이 1,400원이 정상적인 수준이다라고 언급을 했고, 이미 당국도 1,400원까지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아주 강하게 방어할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노무라가 갖고 있는 균형 환율 모델이라는 게 있대요. 사실 이제 이게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 안 해줘서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델 기준으로도 현재 약간 과대평가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환율이 1,400원대였을 때는 그때는 원화가 저평가됐다라고 이 모델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고평가다 오히려, 이렇게 모델에서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해지 요인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은 정말 전 세계 투자 시장에서 큰 손으로 유명하거든요. 이렇게 달러를 큰 금액을 갖고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달러가 하락하는 거에 좀 해지를 하기 위해서 달러 숏 뭐 이런 베팅을 하고 싶을 수 있는데, 계속 최근처럼 환율이 계속 강해지고 환율이 1,400원, 1,450원 이렇게 올라가면 이런 상황에선 더 오를지도 모른다라는 우려 때문에 환해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감소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런 방향이 공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그냥 달러로 갖고 있어야겠다, 달러 자산은 달러로 갖고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포트폴리오 유입 약화와 개인 자산 해외 유출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한국 주식시장 자체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사실 대한민국 주식, 쉽게 말하면 반도체 ETF 같은 거죠. 그리고 이 반도체 중심에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인데, 최근에 레거시 반도체,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HBM 말고 메모리 레거시 반도체가 상당히 시장에서의 많은 걱정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게 수요가 없다라는 걱정도 있는데다가 당장 중국에서 요즘에 메모리를 많이 팔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좀 경쟁력이 악화된다라는 얘기, 최근에 삼성 주가 계속 안 좋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전체 지수도 안 좋은데다가 최근에 또 한국 증시에 다양한 일들이 있었죠. 뭐 고려아연, 그리고 두산그룹에서도 일이 있었고, 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뭐 쪼개기 상장이라든가 막 자회사를 여기 뺐다가 여기다 붙이고 레고 놀이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대주주가 기업을 갖고 마음대로 노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밸류업을 해야 된다, 혹은 상법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들이 사실 큰 뭔가 지금 돌파구를 보이고 있지 않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사실 외인들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 가치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별로 신경을 안 쓴다라는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레포트에서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한국 채권 투자, 외국인의 한국 채권 투자가 지연되는 것도 있고요. 또 아시겠지만 개인의 해외 투자가 이제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더더욱 개인들이 환전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이제 해외로 더 향할 거고, 원화는 더 약해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6번도 사실 조금 비슷해요. 한국의 약화된 거시경제 펀더멘털 자체가 뭐 주식시장이랑 같은 얘기인데, 결국에는 레거시 칩 수요 약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메모리 많이 못 판다는 얘기, 삼성전자가 힘들어지면 삼성전자가 지수에서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전체 경제도 같이 안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국 나올 게 나왔죠. 정치적 불확실성의 증가.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 방향으로 더 가게끔 큰 한방이 있었다라는 거고, 바로 이게 바로 12월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했던 그 사건 때문이죠.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정치적으로 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잘 지나갈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불확실한 상태가 지속이 되는 거고, 경제나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불확실한 상황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투자자들에 대한 신뢰가 많이 위축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에 대한 얘기도 좀 했는데요. 그러니까 원화에 하락 베팅하고 달러의 강세에 베팅하는 이런 전략에 위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 정도 포인트를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죠. 첫 번째로는 한국은행이 원화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를 좀 더 강하게 한다면 그런 경우겠죠. 여기서는 이제 BOK, 그러니까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의 스왑 라인을 확대한다라고 했는데, 이 스왑이라는 게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원화와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외화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협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교환하는 건 아니고, 일단 야 우리 얼만큼은 교환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그런 걸 이제 스왑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런 것들 외환 보유고 안 쓰면서 막을 수 있는 것들도 있다 보니까, 요런 방어 조치들도 이런 투자 전략의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정치적 불확실성의 조기 해소, 어떻게 보면 많은 투자자들이 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많은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전 국민이 원하고 있는 그런 방향이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리고 미국 경제가 지표가 좀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연준이 좀 금리 인하를 심하게 하는, 어쨌든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달러가 더 약세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금리 인하를 하면은 이런 것들이 좀 더 달러가 약세로 되면서 원화가 강세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노무라 증권의 얘기를 좀 정리를 해봤고, 사실 뭐 노무라 증권 얘기들도 있지만 그 외에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의 국내 투자 의견에 대해서 좀 짧게 모아봤습니다. 근데 뭐 결론만 얘기해선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골드만삭스도 한국이 지금 글로벌 경기 순환 역풍에 취약하기도 하거니와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코스피 싼 거 알겠는데 야 언제 재평가할 거면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골드만삭스에선 얘기를 하고 있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투자 의견에서 정확히 얘기를 했습니다. 중립이었는데 비중 축소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정치 불안정성이 내수 경제 투자 활동의 하방 리스크를 크게 줄 거다라는 거 얘기를 했고요. 물론 이제 그나마 좀 희망적
중장기적인가요? 단기적인 경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 야, CLSA가 제일 세게 얘기를 했어요. CLSA는 그냥 한국 주식 노출액을 적극적으로 줄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상기업 문제가 해결이 돼도 정치 리스크가 계속 될 거다라는 거죠. 바클레이스에서는 결국에 이제 정치 리스크도 얘기를 하면서 내년 예산 승인 지연이 장기화가 되면 한국 경제의 내수 회복에 하방 위험을 줄 것이다. 한국 경제 내수가 회복이 더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즘 아이비들이 한국 경제에 대해서 하는 얘기 중에 좋은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저도 좋은 얘기를 참 드리고 싶은데, 뭐 물론 언제나 이런 비관론이 있을 때 또 반대로 투자하면서 돈을 벌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포인트들도 저도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이런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하루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